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인생 주치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네, 이전에 1부에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는 내가 그런 어떤 좋은 부동산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주택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시고 계시는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앞으로의 부동산 운을 좋게 만드는 집인지, 내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은 어떤 집이 나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섞었고요. 한번 볼게요. 네, 5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6장이 뽑혔네요. 네, 일단 5장, 여러분을 위한 5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네,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의 직감에 따라서 내가 가장 내키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나한테 어떤 집이 앞으로의 부동산 운을 불러오는 집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네, 그러면 다 선택하셨죠? 1번 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실 수 있는 분이네요. 그래서 내가 엄청 좋은 고급 주택에 살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어떤 고층 빌딩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정신이 피폐해질 때는 또 어디 뭐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을 해가지고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어떤 생각이 많으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나의 어떤 삶에서 어떤 삶이 나한테 정말 즐거운 삶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절제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나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은 쟁취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내가 살고 싶은 주택에 접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어디 TV에 나오는 대로,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사는 대로 나도 그냥 덩달아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내가 살고 있을 때, 내가 사는 집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는 고민이 많이 들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집에 투자를 하고 내가 그 집에서 살아가야지 앞으로의 투자운이나 부동산 운도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이 카드는요, 돈이 무럭무럭 나오는 어떤 부동산을 가지셔야 되네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과 나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을 겸해서, 하다못해 어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나의 사무실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내가 거기에 살면서 같이 병행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내수공업처럼 내가
집에서 출퇴근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면 바로 거기가 나의 사업장이고 장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내가 계단 몇 계단만 내려가면은 나의 일터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파트보다는 그 똑같은 가격의 상가주택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프리랜서 분이시라고 하면, 아파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완수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는 아파트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그 프리랜서로 어떤 웹툰 작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를 하는데 내가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집중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족 구성원 신혼부부랑 살면서 원룸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을 골라서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 구입을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과 그 잠자는 곳이 병행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집을 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 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카드는 똑같은 카드라 하더라도 카드의 흐름마다 다른데, 내가 절제를 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 특히 나의 일과 연결성이 많은 집을 구하게 되면 그 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스피드가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 결과가 나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결과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먼 곳에서 출퇴근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이랑 먼 곳으로 있던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먼 길을 가는 어떤 장거리 출퇴근은 별로 맞지 않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피로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과 연결성이 가까운 곳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늘어나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으로 종잣돈 삼아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 진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운의 흐름은 괜찮네요. 특히 경제적인 활동의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게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지 간에 그거를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 나의 일과 협조 관계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우선이고, 집을 구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분야, 일에서 거리가 먼 집은 빨리 어떤 절제 능력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고요. 2번 카드.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그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일단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저 주인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을 수 있고, 또 그 집을 구입을 했는데 누수가 생기면 어쩌지, 결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살 때 내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가 뜸이 조금 많이 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사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내가 어떤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어떻게, 그 완벽한 집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잡고 안착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의 어떤 명의로 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조금 뜸이 들 수 있는 성향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쪽에서 거주를 해야지 나한테 앞으로의 부동산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본다 하면, 네, 카드의 흐름에서는 본인이 어떤 집에 있든지 간에 일단 본인의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 마음에 들어야지 거기에 그 집에 그 어떤
정이 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로 가라라고 하기보다는 의심이 많고 뭐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잘 고르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집에다가 꽃을 많이 심거나 뭐 꽃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집안에 생기를 북돋아 주면 그 집에서 오는 어떤 기운에서 부동산 투자운으로 어떤 좋아지는 방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이동 변동하기보다는, 왜냐면 이동 변동할 때까지도 또 힘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꽃이나 화초 같은 것들을 많이 놔서 나의 어떤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좀 생각의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기우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지게 할 수 있게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이 좋다, 사야겠다, 계약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일단 마음이 좀 즐겁고 내가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의욕이라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잘 택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 그러면 결과 카드. 네. 결과 카드에서 보게 되면 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뭐야, 골치 아프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 카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골치 아플 거 전혀 없다. 일단 본인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풀 같은 거, 뭐 꽃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키워라. 대신 드라이 플라워, 뭐 조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건 죽은 꽃이고 가짜 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집안에 안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손실도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2번 택하신 분들 일단 그 설명은 끝났고요. 3번.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가족 내에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 관계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라든지 어떤 가족 구성원이 집보다 바깥을 더 좋아해서 오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어떤 바깥에서 색정지압의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가 필요하기는 한 카드가 나오기는 했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오는 행복감보다는 내가 안락한 가정,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떤 돌파구로 거주하는 집을 찾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이 카드를 보면요. 네. 그런 집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구석구석 꼼꼼하게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찾게 되면 그런 집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계시고 있는 집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가면 본인이랑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동북쪽 방향을 한번 그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본인의 집에서 동북쪽으로 펼쳐진 쪽에 방향성을 가진 쪽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둘러보세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랑 딱 맞는 집이 나온다. 그러면 결과는 결과 카드에서도 보이게 되면 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집을 취득하고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이 오네요. 그래서 안락한 가정을 이룬다. 결국 결과 카드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괜찮아요. 그래서 동북쪽 방향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그런 쪽의 지역을 많이 찾아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집값이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뭐 분양권을 뭐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재개발 물건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곳에다가 빨리 발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쟁취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내가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한테 어떤 그 부동산 수익에 있어서도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많이 급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부동산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재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뭐 내한테 맞는 물건을 빨리 취득해야 되고 빨리 찾아봐야 되고 막 한 달 이내에 막 금방 봐야 되고 일주일 이내에 막 바로 나와야지만 그 직성이 풀리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속도감이 빠른 마음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가 나올 때까지 버티지 않고 빨리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빨리 다른 집으로 갈아타게 돼서 그게 문제네요. 나중에 다른 집 계약을 만약 빨리 마땅한 집이 없어서 바로 계약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나한테 맞는 집이 딱 같은 나한테 조건이 딱 맞는 집이 나왔을 때 이미 계약을 해버린 다른 집을 계약을 해버린 터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 카드를 보게 되면 결과 카드에서도 약간 암시는 있어요. 내가 너무 빨리 섣불리 선택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좋은 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을 놓칠 수 있는 게 결과 카드에서도 있고요. 그것만 조심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을 심사숙고해서 그냥 좀 누그러뜨리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찾지 말고 차근차근 뭐 분양권이든 아니면 재개발 물건이든 아니면 뭐 내가 아직 저평가된 지역에다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서 내가 입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치 상승을 누리든지 간에 차근차근만 하게 되면 뭐 별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에 손실은 없다. 일단 수익은 높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금전적인 수익이 클 수 있는 부동산을 거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운의 흐름이 나오니까 네, 이 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만나게 돼요. 분명히 만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찾아라. 막 이런 시기에 뭐 마땅한 거 없네.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렇게 하면 안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마지막 카드. 네, 마지막 카드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사태평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편안한 집이 그냥 내 집이다. 곧 나의 집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도시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숲세권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시골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한적한 동네 아니면 뭐 잔디밭이 넓은 뭐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하는 어떤 공간이 나한테는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운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주지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편해야 투자할 어떤 그 자금도 모이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지만이 그런 어떤 행복감이 생겨서 나의 삶에 활력이 생겨야지만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옷에 여기도 꽃 가꾸고 꽃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잔디가 딸린 집이면 좋겠고 아니면 아파트라도 테라스 아파트라서 내가 자연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집이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주택이 산이랑 가까워서 뭐 이렇게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집이면은 더 좋겠고 그렇게 되면 참 좋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등산이나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귀농, 뭐 귀촌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가꿔도 괜찮아요. 음. 결과 카드에서도 일단 내가 편안하게 그냥 소소하게 쭉 이렇게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어떤 풍파 안 겪고
나아가는 부동산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 친화적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는 좋고요. 또 이런 분들은 독특한 부동산을 구해도 괜찮아요. 뭐 한옥주택이라든지 한옥을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시골에다가 내가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게 꽃을 가꾸면서 즐겁게 살아서 내가 더 삶의 활력,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즐겁게 산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 카드. 네, 그래서 오늘은 거주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구입하는 어떤 방법, 나한테 맞는 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주택으로 하여금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원동력이 더 많아져서 삶의 활력소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잘 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이 모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크고 작은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상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편에서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